이 안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도 엄청나게 안개가 지금 뭐 한국 전체가 안개에 휩싸인 것 같네요. 선명하게 보이던 풍경들이 온통 안개. 그렇습니다. 요 앞에 원래 쫙 세종시 멀리 아파트까지 쫙 해가지고 원래 딱 이 언덕 아래로 지평선 넘어 쫙 보였었는데 뭐 보이는 게 없네요. 자, 이 안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녹화를 마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어제 그 무한 참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덮어보았지만 작년 12월부터 비상겸에 막 우리나라 항공기 사고에 각종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어갖고 아주 2025년부터 되게 요란한 한 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갖고 진사년 후반에 해당되는 이 푸른 뱀이 해는 참 예사롭지 않다. 뭐 그렇습니다. 하고 2025년에 좀 이렇게 둘러봐야 되는 그 총체적 요소에 대한 음모론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의 클립을 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그래요. 뭐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때 마왕단테 그죠? 이제 이 애니메이션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얘기한 적 있죠? 마왕단테. 이 당시에도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이 2023년도부터 너무 많이 막 일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막 빙이 들린 듯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뭐 흉기낭동 뭐 중국 뭐 문제들 무차별 차량 돌진에 흉기낭동에 이런 게 막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미국도 그렇고 막 차량 돌진에 우리나라도 막 흉기난동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있죠. 도덕적으로 볼 때 지금 세상이 끝물에 와 있다는 그 감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뭐 이렇게 해는 뭐 따뜻하게 뜨고 뭐 날씨는 뭐 이렇게 비는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 뭐 자연은 자연 그대로겠지만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기준들은 끝물에 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도 참 이렇게 살아가기에 점점 각박해지는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점점 이렇게 AI의 어떤 감시사의 기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상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송파에 보면 막 이렇게 닭장집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건물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15분 시티, 스마트 도시 실제 어떤 신세계 질서적 어떤 그 어젠다에 딱 주민들을 한 우리 속에 모아가지고 통제 감시하는 어떤 약간 좀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주거 형태도 보면 그러잖아요. 딱 아파트 딱 이렇게 한 곳에 다 몰아놓는 그런 느낌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 거요. 원래 그 미래 신세계 질서에서는 주거구역 뭐 이렇게 상업구역 그런 게 철두철미하게 딱딱 나눠져가지고 약간 그런 형태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아무튼 이 도덕적 흐름으로 좋지 않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게 점점 사고들이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고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 개개인도 이 말세 디모데 예언처럼 점점 싸나워지고 막 참지 아니하며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막 시끌시끌하죠. 이게 막 지금 뭐 대통령 체포다 뭐다 내란죄다 혹은 막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공수처에서는 체포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형국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거의 뭐 반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그런 뉘앙스가 돼요. 유튜브를 봐도 막 이쪽 지지하는 쪽 있고 이쪽 지지하는 쪽 있고 말했고 또 언론도 이쪽 지지하는 쪽 있고 뭐 이쪽 지지하는 쪽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계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어떤 분열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뭐 누가 대통령이 추후에 이제 되냐 뭐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자체가 정방화적으로 우문화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또 새로운 질서를 낳기 위해 어떤 뭔가 이렇게 흔들기 그죠? 이런 뭐 체제와 대립 속에서 뭐 여당이 되니 야당이 되니 그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이후로 이 무정부 상태 같은 지랄맞은 현황을 거친 다음에 뭔가 또 이렇게 새로운 그죠? 어떤 질서가 구축될 수도 있겠죠. 음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무한 참사 때 이거 모래시계가 좀 많이 돌아가가지고 뭐 천천히 보도록 하죠. 뭐 무한 그 항공 참사 때 막 수백 미터에 달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하나의 용으로 보일 듯한 검은 쇳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수천 마리의 행렬들이 보였다는데 모르겠어요. 이 장면 속에서 약간 이렇게 막 불그스름한 어떤 세계의 모시기가 보이는데 그죠? 이게 뭐 어떤 천체 니비루 같은 건 아니겠지? 그냥 카메라 렌즈의 어떤 반사적 현상이라 일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렇게 그 와중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불그스름한 어떤 천체 같은 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런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외계인 이슈들이 엄청 시끄러워지고 있죠. 이건가? 그죠? 갑자기 저번 달부터 막 미국에서 막 이상한 막 되게 큰 드론. 근데 지금 막 현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막 드론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드론 아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자 해가지고 점점 막 이렇게 운을 띄워가고 있어요. 뭐 미국 국방부도 모르고 트럼프는 뭐 격추하라고 지시를 하고 근데 정체불명이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난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일부는 뭐 미국 군용 항공기일 수도 있고 오인에 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이곳저곳 너무 많이 출몰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바가 있죠. 갖고 이미 저는 그 뭐야 2024년 UFO 팬데믹 있을 것인가 대기만 프로젝트 2026년 후지산 폭발 등을 2023년도에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UFO 가짜 팬데믹, 약간 외계인들 막 이렇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온 인류를 미혹해가지고 또 이제 나쁜 곳으로 데려가고 뭐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라고 해갖고 연달아 영상을 두 편을 올렸었죠. 2023년 9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새 유튜브 보면 막 점점 이런 UFO 신봉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거 2023년도 9월에 이제 경고를 했는데, 모래시계 점점 되게 오래 뜨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뭐 한치계획인가 그쪽에서 보니까 이 리더 사람이, 내가 재림예수고 아시타르 사령부의 뭐 우주선 한반도 곧 착륙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해가지고 뭐 실화 탐사대에서 나오고 했는데 저는 뭐 이분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UFO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선지자들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조만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2023년도 9월에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하지도 않았어. 나는 이런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영상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해놨던 게 아니라 미리부터 이런 활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리부터 이야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 이제 현황들이 슬슬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두 개의 영상 다 제 채널에 있으니까 UFO 치면 나타나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그죠? 갑자기 막 새해 들어가지고 화재들이 이렇게 막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막 하루에 막 두세 건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화재들. 야탑이어 300명 이거 건물 전체를 태운 화재. 용인 창고 여기다 뭐 전라도 도청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라남도 도청인가? 옛 전남도청 불. 그 다음에 서울 종로상가 공구상가 불 뭐 아파트 해가지고 화재들이 겨울철에 그렇게 화재가 많이 나나 원래? 아무튼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갖고 14.8 카드에서 이 화재에 관련된 내용도 꽤 내용들이 있죠. 10번, 13번, 61번 뭐 이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14.8 카드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이것도 있죠. 55번 들어갈 때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빈손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가방 속에 화재를 일으킨 걸 놓고 이렇게 나온다. 뭐 불을 일으키는 마법사다. 이런 오컬트한 메시지도 있지만, 그죠?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참, 아니 뭐 곳곳에 살을 날리나 싶을 정도로 이 무슨 용어로 보면 살을 날리나 싶을 정도로 막, 그죠? 좀 이렇게 애군에이한 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분위기도 세계적 분위기도 뒤숭숭하지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유념해 봐야 된다. 그 오징어 게임 시즌 1 나왔을 때 직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하고 오게임 2가 나온 그 현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무한 참사, 무한 항공기 참사 그 직전에 이틀 만에 딱 이렇게 나고 막 화재들 잇따라 나고 또 이렇게 뭔가 유동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퍼링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노트북이라서 그런가. 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어선 열척 달려갔지만 22명 탄 낚싯배 침몰에 3명 사망. 이런 뉴스들이 이제는 막 하루에 막 이제 몇 개씩 들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들도 재난적 사고에 어떤 뉴스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 처음에 막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엄청난 비극이다 해가지고 그죠 한 몇 년을 이렇게 회자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는 한 두세 달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근데 무한 항공기 추락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점점 이런 재난 참사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좀 잊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 사이버 공격이란 이 진실가수 제노란 채널을 보면 이렇게 올라온 영상인데 여기 굉장히 음모론적 영상을 잘 다루고 있죠. 이 슈밥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있죠. 그 세계 경제 포럼 수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 총책, 신세계 질서 총책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An explosion has been reported at the Con Edison, a racially divisive movie. 오바마의 하필이면 리브 더 비하인드 이게 뭐 갑자기 사이버 해가지고 뭐 인터넷이 순간 이렇게 그거 되는 영화죠. 단절되는. About economic. 근데 이게 클라우드 슈밥 세계 경제 포럼 일루미나티 그 어떤 리더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곧 일어날 것이라. Forum told us it was coming. In 2020, Klaus Schwab. 2020년 클라우드 슈밥 모든 사회를 무너뜨릴 임박한 사이버 공격 경고. But still, our 그죠? which would bring
전력 공급, 교통, 병원 서비스, 인터넷도 다 중단. 그죠? 코로나19는 오히려 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비하면 작은 혼란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사이버 공격, 인터넷 정지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해요. 주목을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사탄 강림선언 영상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 16년도 후반인가? 그때 처음 올렸었는데 그 체코의 자칭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어떤 영적 그걸 받아가지고 그쪽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후삼연반이 되면 그죠?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죠? 엄청난 고문과 사륙의 시간이 오는데 그때 모든 세상에 걸쳐 모든 디지털 기계들이 그것들 모두는 어떤 전기나 배터리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게 되고 빛나는 신호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 클라우드 슈밥의 그 영상 메시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인터넷이나 전기, 배터리 다 안 되고 뭔가 그 원시 사회로 돌아가듯 한 어떤 종말이 타임라인이 올 것이다. 이날 이후로 인터넷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며 니비루드의 상륙 후에 그죠? 그죠? 니비루드가 나타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검은 군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할 때 혹시 이게 뭐 불구스로만 이게 뭐 니비루드 뭐 모신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봤던 거예요. 갖고 어떤 큰 한난에 있어서 인터넷이 되고 사이버 공격 어택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타임라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해가지고 아 유튜브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 채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후보댐 이벤트, 그죠? 후보댐에서 이렇게 전자기 폭탄 뭐 터져가지고 여기서 포탈이 열려가지고 할 것이다. 근데 이것과 연결되는 게 선의 666, 그죠? 666 로고죠, 선. 그 입자가속기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칼럼으로 예전에 이제 쓴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초과학 연구를 명분으로 전 세계에서 입자가속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입자가속기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어떤 그 도시적 현황이 아니라 아마 몇 년 된 걸 거예요. 이 파란 지역이 입자가속기가 이제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죠? 뭐 최첨단 유럽이나 과학이 발달한 뭐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거의 전 지구를 아우르듯 입자가속기를 짓고 있다. 기초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이거 하나 지으려면 적어도 조 단위가 이렇게 넘을 텐데 이 써니 LHC는 이제 가장 유명한 거죠. 일 건데 예산도 빠듯하고 막 그런 우리나라에서조차 이거죠.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했던 중형 가속기 라운 이게 대전 그 신동이랑 끝자락 그 신동에 포스코가 이제 주관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었어요. 한 2016년 7년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2022년 완공인가? 하여튼간에 이 규모도 한 최소 몇 조 단위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엄청나고 한데 정말 뉴스에는 잘 나온 게 몇 줄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예산부터가 이게 국가 예산으로 아마 이렇게 지었을 텐데 어떤 뭐 대기업이 뭐 이거 어떤 실익이 있어갖고 지은 건 아니고 해가지고 알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죠? 왜 전 세계 입자가속기들이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을까? 그 현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기초 과학 연구로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 그냥 세계에서 노벨상 탈 만한 그런 몇몇 나라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학이 발전하면 어차피 다 같이 수혜를 누리는 거잖아. 그걸 뭐 경쟁하듯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백열전구 하나를 발명하면 그게 전 세계에서 써지듯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명분이 없단 말이야. 이게 2009년도 그죠? 2016년 작성인 줄 알았는데 9년도에 나왔던 주요 가속기의 구추 천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미 이게 세계 주요 이게 2009년도에 작성된 세계 주요 전자가속기, 뭐 입자가속기 현황 해보면 되게 많어. 이게 일본, 미국, 독일, 대만 뭐 해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중형 가속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한 100여 개가 넘을 정도 국내만 해도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이게 2009년도잖아요. 9년도면 지금 얼마나 많은 곳들에서 입자 가속기가 갑자기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말 맞다나 뭐 힉스니 뭐니 그런 건 이제 명분일 뿐이고 그런 뭐 입자의 어떤 기초적 과학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다는 건 너무 그렇잖아. 좀 오버스럽잖아. 그 메타인지적으로 보면.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보면 이게 다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 3일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맥으로 다 연결이 되는 어떤 총체적 통찰의 범위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4일 전은 아니고 몇 달 전인데 이게 사실 이게 흑암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2024년 8월 달에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야무야 미뤄왔어. 거의 이제 5달을 미뤄온 거죠. 좀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급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를 4,000km를 아우르는 초거대 입자 가속기를 건설한다고 하죠.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이걸 검색하냐고. 이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올소 하면서 우리나라도 깨워줘 하면서 그렇게 하겠냐고. 아니면 뭐 유럽 같은 데서 이 아프리카에 생뚱맞게 우리가 다 건설해 줄 테니까 니네는 그냥 오케이만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건설을 하겠냐고. 암흑물질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거대한 이게 몇십 조가 들어갈지 몇 조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몇십 조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이거 그죠? 이거 입자가속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거의 뭐 터널을 막 이렇게 지하철 터널 같은 걸 딱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뭐 4,000km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그러니까 정말 생뚱맞지만 이런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클립. 지금 이 클립들을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큐 작업 1월, 안개 흑암 3일. 하나씩 이제 짚어보는 건데, 그죠? 탭을 떼어놓고 이렇게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모래시계가 좀 이렇게 오래 떠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 음으로운 연구소에 딱 이렇게 보탠 건데, 그죠? 갑자기 이제 안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곳곳, 뭐 이렇게 뭐 캐나다나 뭐 독일, 미국 등등에서 알 수 없는 막 짙은 안개, 하긴 뭐 여기도 산자락이 해갖고 가끔씩 이렇게 안개 끼는 날은 좀 이렇게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안개하고 다르게 뭔가 좀 형질이 이상한 그런 안개가 끼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말세에 대한 현황의 예언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브랜든 빅스 고가 마곡의 전쟁? 근데 또 이렇게 구룡도사라는 뉴비 채널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기가 2025년 이후에 사람들이 대규모 한난, 그러니까 좀비가 되는 그런 걸 봤다는 거야. 여기서의 좀비는 달리 좀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그 세상에 원혼들이 풀려가지고 막 빙이 되면 막 수천 수백의 빙이 되면 그게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되게 막 좀비처럼 뭐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인간과 좀비의 어떤 최종적인 그런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구기 전쟁, 인간 좀비의 전쟁. 그래가지고 곡이 뭐 인간이라는 뜻이면 마곡은 마에 쓰인 인간. 해가지고 약간 좀 곡과 마곡의 전쟁의 진정한 의미가 인간과 어떤 타락한 혹은 뭐 이렇게 뭐야 좀비화된 그런 존재 인간의 싸움, 대환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채널들도 있고 가는 공주 채널도 있고 아까 말한 이 제리매수 예시테로 뭐 있고 또 보면 뭐 나는 막 미르기 화신이다 무슨 법사 나와가지고 막 그 당나라 시대 삼장버섯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도 막 구독자가 막 60만인가 70만 뭐 얼추되고 거기다 뭐 도사 있죠 그 윤 정권 따르는 그 긴머리 도사 뭐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아무튼 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이고 그런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볼 일이지. 아무튼 여기서 뭐 가타부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좀 이렇게 저보다 훨씬 이제 젊은 사람인데 또 한 시절에 되게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자 지금 작년에도 미국에서는 이 슈퍼 한계가 껴가지고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했고 7명이 최소 사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올해 이 나타나는 이 슈퍼 안개가 되게 좀 느낌이 거시기하다 그거죠.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추가를 해놨었지만 이 영상 부분이지만 마치 빗주위에 떠다니는 뭔가 이렇게 프레쉬를 비추면 막 눈 알갱이가 날리듯이 막 그런 안개라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추측하기에는 스마트 D라는 어떤 하필이면 또 스마트 D야? D? 데몬? 아무튼 그런 입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어로졸 하면은 캠트레일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블루 사람들이 건강 악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죠? 하늘 전체를 영사기화에 적합하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환상 혹은 하늘 전체를 스크린화 시켜가지고 블루빔 프로젝트를 위한 포석이다 그런 가설도 예전부터 있었죠. 해가지고 이게 UFO의 지금 나타나는 형국에서는 한번 연관지어서 잘 살펴볼 내용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했었고 이 예레미야 블로그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의 뭐 우물온계 고인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저보다도 2015년도에 우물온 연구를 시작한 저보다도 한 3년 정도 일찍 시작한 그쪽이니까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안개 짙은 안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아 영상인 줄 알았는데 영상은 아니었네. 해가지고 이거 막 마셨더니 막 되게 좀 건강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눈도 부어오르고 막 재채기하고 몸이 되게 따뜻해지는데 열도 나는 것 같고 배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아주 뭐 치명적인 건 아닌데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게 기분이 나쁘다 뭐 그런 거였죠. 그 몇 년 전에 또 시끄러웠던 게 있었잖아요. 녹지 않는 눈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내리고 했었는데 그게 막 화학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뭐 이렇게 부탄가스나 이렇게 토치가스 같은 걸로 녹여도 눈이 녹지 않는다 그런 거였죠. 그런 내용도 저도 소개해 본 적이 있고, 갖고 뭐 저도 막 길 가다가 눈을 막 나이 타가지고 한번 녹여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케미컬 성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 녹지 않는 눈이 시대가 됐고 이 안개도 뭔가 꺼림칙하다 그거죠. 하필이면 이런 막 포탈 플라즈마의 뭐 인지 개 비행체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정체불명 드론에
있다. 그러니까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보면 슬슬 이게 가동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블루빔 프로젝트가 단순히 이미지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운드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유념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안개가 만약에 이 인체에 유해한 거면 이 덴버 벽화 보면 유명하잖아요. 그 청마상에 있는 그 불길한 덴버 벽화 보면은 방독면 쓰고 뭐 하고 있고 갖고 이게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기에 나쁜 방독면을 써야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시대적 환난을 예고한 건 아닌가. 이 칼에 이렇게 비둘기가 찔리고 있는 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에게서 어떤 성령이 떠나가는 그런 느낌. 14팔 카드에도 안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방독면 쓰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곡의 날을 선고한다. 2014년 8월. 그러니까 2014년이라고 해갖고 이게 세월호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20148 했고 14팔 카드에 어떤 14팔에 가까운 사건이 그러니까 메인 사건이 이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안개 그죠? 아무도 모르는 안개 지금 뭐 사람들이 수수께끼 같은 안개 진짜 안개가 아니다 이런 영상이 뜨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안개 이때부터 알려질 만하라 어차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응? 안개가 괴물처럼 피어오르면 너는 그저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 즉시 행동해야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 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 참사에 대해서 다뤘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무거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토레에 불과할 수 있는 2025년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여기서도 이제 UFO 팬데믹 후지산 폭발. 저는 그때 2026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2025년 쪽에 더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유념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원래 2025년 한 6월 되면 이사를 갈까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지금 만약에 엄청나게 좀 이렇게 재난들이 터지고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약간 좀 유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당장에 막 세상이 너무 어지러울 때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이렇게 보다가 약간은 그래도 고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밤이 올 것이다. 전등이 사라진 세상을 보라. 이거는 흑암삼이라고도 연동되는 메시지이죠. 그죠? 전등이 사라진? 전등이 작동하지 않는. 여기서 그 내용하고 같죠. 그죠? 더 이상 전기나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는. 당연히 전기로 공급되는 이 가로등도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시점.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갖고 이 아무도 모르는 안개 속에서 비세포성 사령부. 이게 비세포성이라는 뜻이 바이러스잖아요. 박테리아가 아니라. 그죠? 더 작은 단위. 해가지고 구름 속에 살포되는 아기 발톱. 악마 군단이 우두머리는 이 바이러스 사령부에서 역사를 지배한다. 그 친구 20세기 소년 그 메시지에서도 보면은 무슨 하여튼간 바이러스를 가지고 굉장히 지랄을 하죠. 그래갖고 이 구름이 곧 안개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현황 이 세계 곳곳에 정체 부를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 그죠? 무서운 먹구름이 온다. 죽음의 비를 내릴 것이다. 그죠? 이게 안개하고 연동될 수 있는 거죠. 안개가 곧 먹구름이 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치명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독면을 써야 될 만큼.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도시를 채운다. 치워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죠?
아, 모래시계. 14번 카드 45번 폭탄이 실린 군용 소음기가 사건의 성강을 그린다. 방공역학? 방공이라는 뜻이 이게 그 되나? 생화무기하고 아무튼 이런 카드도 있고 해가지고 적그리스 채널에 예전에 그 메시지를 영상을 소개했었지만 적그리스 채널 그죠? 이 영상들 예전에 찰리 컨스피러스 채널 할 때 한참 다 소개했었죠. 제가 기존에 올렸던 그 영상들은 여기 보면은 있죠. 찰리 멘티스 트리컴 663 여기 보면 다 음모론 채널들을 다 모아놨지만 음모론 연구 탐색 링크 여기 중간쯤에 보다 보면 테라박스에 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그죠? 영상 모든 영상 307편 공유 링크 이쪽으로 하기도 했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테라박스 해가지고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이거 다운받는 건 테라박스는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뭐 아마 필요하시면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하면 가입 안 해도 아마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는데 뭐 이게 가장 이제 뭐 어디 뭐 웹하드에 올리려고 해도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음모론 채널이 3번이 폭파되고 그 다음에 음모론 블로그가 한 번 폭파되고 지금 이 찰리벤 블로그는 영구 로그인 제한이 돼가지고 2번이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더 이상 본격적으로 음모론 채널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 이유도 있고 뭐 제 자신도 좀 지친 것도 있고 뭐 할 만큼은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이 찰리벤 블로그에서 2년 동안 막판에 그 코백에 대해서 어떤 반대적인 그러니까 유의해야 될 거에 대해서 하루도 거리지 않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로그인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해볼 만큼은 했다. 이제 좀 쉬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채널은 원래 제가 음모론 하려고 만든 채널이 아니었어요. 음모론 할 때도 이미 존재했던 그러니까 부 계정이었고 여기는 그냥 단순한 취미나 뮤직비디오 혹은 뭐 재밌는 꽁트 같은 걸 올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채널인데 부득이하게 이제 기존의 음모론 채널이 폭파되면서 여기서 이제 간혹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음모론 영상들도 간혹 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요새는 왜 음모론 왜 이렇게 안 올리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모론 채널은 이미 3번이나 날아갔어. 3번이나 날아갔고 여기다가 이제 겸사겸사 음모론 영상을 올리는 거지 여기를 애초에 음모론 하려고 만들었던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해볼 만큼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음모론만 다뤄달라 뭐 그런 독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이 채널은 좀 오래도록 남겨두면서 제 그냥 일상 가업을 좀 계속 이렇게 다루고 싶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음모론도 이렇게 막 센 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막 유튜브도 또 이렇게 요새 정치적 올바름 막 그런 거 너무 따져가지고 그걸 이제 포탈 자체에서 이제 AI적 검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유튜브가 음모론의 성지였지만 요새는 그렇게 음모론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시대 이후 많이 줄었죠. 음모론 채널도 좀 많이 줄고 예전에 막 매일같이 경고하던 채널들도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블로그 가보면 그냥 띄엄띄엄한 곳이 많아요. 더 이상 이제 경고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적그리스도 채널에 그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서 그 2018년도인가 여기 올렸던 그 영상인데 되게 오래전 영상인데 적그리스도의 사전 이벤트 예고들 근데 여기서 이 메시지를
얘기했었죠. 2018년도쯤에 이미 가짜 경제 붕괴가 올 것이고, 가짜 세계 3차 대전이 올 것이고, 가짜 외계인 침공, 커다란 세 가지 사건이 개되어 있다. 이거는 일루미나티 카드를 봐도 외계인 침공, 3차 대전, 뭐 경제 붕괴에 관한 부분도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추 다 나열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칭 적그레스도와 이 모든 사건들은 짜가일 텐데, 그러나 이건 너희의 삶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 외계인 침공? 그러니까 이 순서상으로 볼 때 가짜 경제 붕괴가 먼저 오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먼저 오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 막 조만간 세계 경제 대공황 온다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곳들이 되게 많죠. 아무튼 그 경제 붕괴 이후에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외계인 침공 이런 순서일 수 있는데, 지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외계인 침공 뭐 이런 게, 또 어떤 예언가는 2025년도에 외계인들이 커밍아웃 한다, 뭐, 그러니까 뭐, 공식 성명을 내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죠. 외계인들이 막 그렇게 될 것이다. 인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더 나아가지고, 3일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게 되고, 이때가 어떤 여섯째 인이 떠지는 3일 흑암인데, 마라타이지라는 예언가, 여자 예언가인가?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오는 암흑이 3일이 커다란 사건이 두 개 있을 것인데, 어떤 뭐 커다란 전쟁과 어떤 변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암흑이 3일?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 흑암 3일?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 알로이스도 되게 구체적으로 되게 예언력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1894년부터 1959년까지 살았는데 흑암 3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3차 대전 중간쯤에 한번 이렇게 흑암 3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되게 큰 전쟁 중에 큰 어둠이 찾아와,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그죠? 러시아 전쟁이 아니면 아무튼 큰 어둠이 찾아와 7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전쟁 중에는 하루 만에 어두워집니다. 번개와 천둥으로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땅을 진동합니다. 혹자는 이게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나타난 직후에 이제 흑암이 생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촛불을 제외하고는 불이나 전류는 다 통하지 않는다. 그죠? 마법처럼 먼지를 흡입한 사람은 경련이 일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계도 좀 조심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흑암 3일을 위한 포석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양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UFO 어젠다는 물론 흑암 3일에까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어떤 그 변화적인 그런 단계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먼지 때문에 많은 죽음이 죽고 72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집 밖을 나가지 말고 촛불을 계속 두십시오. 72시간 동안 창문을 열지 마십시오. 강에는 물이 적어서 건널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철탑이 있는 도시는 자국민이 희생양이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불태운다. 이게 최근에 어떤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철탑 근처에서 오지 전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철탑에, 최근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작년쯤인가? 하여튼간에 철탑 근처에 가면 다 사람들이 막 좀비로 막 정신이 그러니까 다 넋이 나가지고 좀비로 변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맴돌고 막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의 막 철새 때처럼 한 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기억나는 분이 있나? 그게 리브 더 비하인드였나?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제작비를 낸 리브 더 비하인드 아마 그 영화였나? 근데 여기 높은 철탑이, 그러니까 이 철탑이 어떻게 보면 오지 전파와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백스 속에 나노머신 이렇게 RFID 연동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래갖고 폰도 가급적이면 너무 강한 전파를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또 넷플릭스에 보면 흑암 3이라고 관련된 영화가 기존에 있었는데
어, 그 영화 뭐였지? 그 내가 칼럼으로 달았었는데. 아,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 버드박스 마귀와 악령들에 의한 인류의 어떤 종말을 그린 내용인데 이 영화 속 장면이 흑암3일은 아니고 그런데 이 메시지 취지는 그거예요. 바깥을 나가지 말고 집 밖을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커튼을 여는 순간 혹은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다 뭐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혹은 막 악령에 홀려가지고 다 막 미쳐가지고 다 이렇게 자폭을 하고 막 그런 메시지예요. 그 버드박스 되게 오래된 내용인데 한번 오래된 지금은 꽤 몇 년 지났죠. 그죠? 이 칼럼 246번 칼럼이 예전 음모론 채널 있을 때 썼던 칼럼이었으니까 한참 지난 얘기죠. 이것도 흑암 3이라고 연동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영화 스토리 자체가 껌껌하진 않지만 아마 영화로는 좀 이렇게 흑암 3일에 대한 내용을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껌껌해야 되니까 바깥도 껌껌해야 되고 뭐 집안도 껌껌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영화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버드박스가 흑암 3일에 대한 부분을 잘 표현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알로이스 일마이어도 그런 내용을 했었고 다음 이거는 그 되게 LSD가 예찬되던 초기 개발 시대에 나왔던 어떤 책 이미지였는데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이미지를 보세요. 이 제3의 눈 뭐 이렇게 보고 있죠. 눈깔들 막 이렇게 보였고 이 눈깔들의 악마 뭐 달라붙어 있고 뭔가 그죠? 이미지 이거 약간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조현병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이미지 자체 여기도 눈알들 막 있고 전시한 막 이렇게 전시한과 이 악령 막 다 연동되는 막 그런 느낌이죠. 해가지고 제3인 눈 영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마약을 하든 혹은 뭐 차크라를 뭐 깨우든 근데 유튜브에서도 점점 막 오래전부터 저는 경고를 해왔지만 제3인 눈 뜨고 막 그게 막 영화 열고 막 그게 좋은 게 지금 시대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렇다는 거죠. 뭐 마약을 통해서 이렇게 깨워지거나 혹은 구태 그걸 건강한 삶을 살면서 굳이 이렇게 막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영성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뜬다는 게 좋지 않다. 결국은 이 제3인은 뜨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휩쓸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이 버드박스 스토리는 그거잖아요. 그 바깥을 통해 가지고 그 악령들을 이렇게 접견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제정신이 나가지고 다 자폭하고 막 그런 메시지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막 이렇게 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막 이렇게 영성가들 막 유튜브에서 막 그런 사람들 메시지를 믿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좋다,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믿지 말고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하다 보면 뭐 여기 흉기낭동, 뭐 차량 돌진, 막 이렇게 혹은 막 그 와중에서도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차량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차별 대량 살상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과 신념에 의해서 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자기 생각, 남의 생각은커녕 자기 생각 그때그때 일어나는 자기 생각조차도 의심하고 뭐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지금 시대인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3일 휴강과 휴가에 대해서 린 존슨 자매라는 사람이 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했지만 이거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요약해놨지만 지옥 추락 대책 연구소인가? 여기서 이제 외계인 블루빔 프로젝트 해가지고 UFO 대기만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를 푼 게 있었고, 이거 예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흑암 3일 대비 매뉴얼이란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해놨고, 이거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 메시지에 따르면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뭔가 뭐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전쟁이 터지는 와중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어떤 그 예언에 따지면 그 후에 흑암 3일 일이 오게 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 오로라가 이렇게 관측될 때 낮에도 밤에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만으로 하루 정도 오로라가 뜰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직후 흑암 3일이 온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라? 자, 모래시계 빨리 지나가라.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뚱맞게 21년 만에 또 강력한 태양 폭풍에 의해서 강원도 화천에 오로라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라 이렇게 뜨고 있고, 한데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캐나다에서 막 1일 전에 뜬 뉴스에서도 그런데 캐나다 전역, 캐나다가 미국보다 넓은 나라잖아. 근데 그 캐나다 전역에서 오로라 관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오로라가 보이지 않았던 나라인데, 그 다음에 그죠? 이것도 웃기죠. 예상 미국 해양 대기청 이름이 노아야, 노아. 그 노아의 홍수에 어떤 그 노아를 본뜬 건가? 아무튼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캐나다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오로라가 나타나는 그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안개가 그런 어떤 작업일 수도 있고, 뭐 밑밥 작업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오로라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오로라가 하루 내내 지속되면, 이 예언에 따르면 그때가 바로 이제 흑암 3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흑암 3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같이 닥치는 거지. 대환난이 어떤 그 커다란 인류가 직면하지 못한 창세일에 직면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어떤 시험적 환난이 닥친다는 거지. 바로 이제 그 오로라가 딱 지나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연동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14팔 카드에도 이 흑암 3일에 대한 부분이 꽤 있어요. 태양은 그날을 두려워하며 모습을 감추게 될 것이다. 65번 카드. 공포란 창밖의 그림자와 같다.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공포는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흑암 3일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아예 창문 자체를 그냥 검은 비닐봉지로 다 그냥 가려버리고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뭐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들기고 막 이렇게 아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도 흑암 3일 기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죠. 기가 선다, 동물이기처럼 소리를 듣게 된다. 아주 작고 희미한 그러나 불안한 소리. 그죠? 거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의 폭풍이 보인다. 이건 꼭 흑암 3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때가 오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언서 매뉴얼, 흑암 매뉴얼에 따르면 필요한 게 그거예요. 태엽 시계. 그러니까 배터리로 돌아가는 시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거 있죠? 이거 밥 주는 거. 이걸로 돌아가는 시계. 그래가지고 저도 이 32,000원짜리인데 이걸 차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시계인데, 뭐 이거랑 이 제품은 대동소이해요. 이거 보시고 뽀싱이라는 이 제품인데, 뭐 제가 상품 광고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손목시계를 제가 어릴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시계 정도는 차고 다녔다고. 전자시계 막 이런 거 5,000원짜리 길거리에 막 자판에 팔고, 뽑기 100원짜리 뽑기에도 돌리면 막 시계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시계 차는 걸 좋아했고, 그래갖고 방수 시계냐 혹은 방수가 아니냐 그런 걸 막 놓고 막 아 좋네, 좋은 시계네 안 좋은 시계네 막 그랬었죠. 왜냐면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려고 하면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딱 그런 약속이 되면 그때 딱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계는 항상 있어야 됐죠.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시계는 잠깐 그때도 아마 차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들어왔을 때 초기 그때는 사람들이 시계도 차고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약간 좀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좀 커다랗기도 했지만 항상 시계를 차왔던 게 익숙했기 때문에 시계도 하고 뭐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계를 이제 아예 안 사게 된 거죠. 안 사게 되고 안 차게 되고 뭐 그런 시대가 됐던 거죠. 뭐 요새는 막 이렇게 시계 차는 사람들이 롤렉스나 뭐 그런 거 좀 이렇게 뭐야 샤라웃 하려고 자기 자신을 샤라웃 시키려고 이렇게 뽐내려고 이렇게 차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태업으로 이렇게 가고 활동을 이렇게 일상 활동을 하면서 흔들리게 되면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충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상 활동을 하게 되면 시계가 태엽을 감지 않아도 그 뒤로는 계속 간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도 이게 시계가 가고 있네. 제가 이거 한 달 전쯤인가? 그때 돌려놓고 지금 아예 그냥 쳐다보지를 않고 있었는데 지금도 초침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딱 이렇게 감아놓고 했는데 이거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태엽 시계하고 왜냐면 이제 전자나 배터리로 돌아가는 시계는 흑암 3일 때 절대로 안 된다 그거죠. 근데 네이버 찾아보면 국내에서 이렇게 상품 검색하면 태엽 시계로 치면 자꾸 이렇게 태엽 시계 제목만 태엽 시계고 뭐 내용물은 실제로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시계들이 굉장히 막 상단에 막 이렇게 중복돼가지고 많이 떠가지고 찾지 않고 알리 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싼 거는 막 수백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수동 시계.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비닐봉다리. 네? 마트 가니까 이게 예전처럼 막 되게 엄청나게 큰 검은 봉다리는 없더라고. 그 쓰레기 봉지 예전에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에 한 50리터쯤 될 만한 그런 봉다리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이 특대로 샀는데도 이게 비닐이 접힌 게 아니라 딱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인데 비닐봉지가 이거 하나에 한 50원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1990 한 몇 년도에 그때가 한 10원, 20원 했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있잖아요. 흑암 3일이 닥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그 확실한 징조가 오로라라는 거죠. 갑자기 전 세계에 오로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낮에도 막 사람들이 관측되고 그게 밤이 돼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 오로라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때는 막 그거 막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태엽시계 이렇게 차가지고 왜냐면 이게 유일하게 이제 작동되는 그런 그거니까 그죠?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검은 비닐봉다리 혹은 뭐 검은 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걸 창문에 덕지덕지 그러니까 바깥이 어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올 만큼 덕지덕지 이렇게 청테이프나 뭐 그런 걸로 다 붙여놓고 밀봉을 하고 집안에 모든 어떤 열려있는 그런 부분을 다 막아놓고 그죠? 바깥에서 이렇게 빛이 있을 수 있는 데를 다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데를 다 막아놓고 이 바깥에 어떤 그 먼지 공기만 마셔도 사람이 그러니까 막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막 악독한 그런 흑암 3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모르겠네. 양초를 어떻게 불로 붙이지? 라이터로 불이 붙나?
라이타는 아마 작동되지 않을까 싶은데, 라이타는 전자식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가지고, 아무튼, 해갖고, 촛불은 흑암3일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촛불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계, 그 다음에 검은 비닐봉다리, 그 다음에 양초, 뭐, 그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흑암3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때 가가지고, 아유, 뭐, 오로라 떴으니까, 쿠팡에서 가장 빠른 배송 시켜가지고, 뭐, 해야 되겠네. 해도, 이게, 뭐 도착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인터넷 쇼핑한다고 해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때 돼서 우왕장 태엽시계 구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 해외 배송이라고 그래도 한 며칠 걸린다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그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흑암3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1시간 됐으니까 영상 잠시 녹화를 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오로라가 점점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 현황 이런 게 혹은 이 블루빔 현황, 흑암3일 현황, 안개, 흑암3일 다 연동지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 흑암3일 하면은 제가 뭐 뭔가 좀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기존 상식으로는 굉장히 좀 판타지 같은 현상들을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약간 판타지 같지만 이거보다 한 두세 배 더 판타지 같은 현황이 되면은 흑암3일이 닥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사탄주의 백맥스틴 영상도 이렇게 소개한 바 있죠. 이거 꼭 보시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지만 이 백맥스킹 메시를 보면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가사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백맥스킹이 들리죠. 이런 거 자체도 판타지 같지만 엄연히 현실이에요. 이게 뭐 굉장한 악령, 악기,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그런 게 침투해가지고 인간의 혼각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 밑밥을 던지고 있다. 이 148 카드에 올무는 준비됐다는 그런 카드도 있잖아요. K78에도 있나? 아무튼 자승자박이란 카드가 있고 148에는 올무는 준비했다 뭐 그런 카드도 있지만 이런 악이나 뭐 그런 거에 볼 때 언젠가 흑암3일이 올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판타지가 아니란 이야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타지잖아. 판타지인데 그렇다는 거지. 제 집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판타지는 뭐 구독자 중에서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놀러 오세요. 놀러 오면 뭐 하루 정도 혼자 잡으세요. 혼자 잡으면 될 거야. 이게 둘이 살게 되면 둘이 있게 되면 그때는 좀 이렇게 현상이 잦아지는데 뭐 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막 이때 영상 속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나중에 흑암3일이 온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어떤 그 운명적 이끌림에 의해서 그 프리퀄적인 어떤 변화되는 세상에 프리퀄을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흑암3일 메시지를 보면 이런 블라블라 내용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섯째인 캘로피니아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서도 나오죠. 인터넷 끊기고 통신 끊기고 이게 이 클라우드 슈밥의 어떤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 채널의 예고, 그죠? 전기 배터리 끊기고 인터넷 되지 않고 모두 합치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아, 모르시게가 뜨네. 좀 더 이렇게 상세한 메시지를 보면은 이 PDF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시고 흑암 3일 흑암 데뷔 매뉴얼
예전에 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올렸던 자료입니다. 공유할 수 있게 사람들. 그날에 이거 발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한 72시간, 3일인데 한 74시간 버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3일을 딱 집 밖을 나오지 말아야지. 그거보다 1분 1초라도 더 적게 이렇게 보내다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2일 하고 23시간만 있다가 1시간을 참지 못하고 문을 열거나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 식품들 충분히 있게 되고, 아무튼 이때는 인터넷 통제되고 EMP 정전, 아무튼 그 문명적인 게 다 단절된다. 인터넷이 너희의 자유들 중 계엄령이 발효된 후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된다. 하필이면 이 비상계엄령이 터졌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계엄은 아니겠지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통신이 끊기고 인터넷 통제, 캘리포니아 지진, 촛불, 촛불을 켜도 1, 2인치밖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만져질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어떤 단순한 빛이 부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초자연적인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어둠이 아주 두꺼워가지고 막 그런 느낌. 그 기간 동안 악령들이 권한을 받고 밖에서 돌아다니며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 이거 그러니까 버드박스 영화를 보세요.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짐작하려면 반드시 문 잠그고 창문 덮개 씌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잠금 해제하면 절대 안 된다. 창문도 잠그라고 그러죠. 그죠? 단순히 닫기가 아니라 잠금. 창문 덮개도 열지 말고, 외부에서는 촛불을 켤 수도 없고 집 밖에 있으면 촛불도 켜지지 않는다. 뭐 앞을 볼 수도 없다. 그런 현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입자가속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에 의해서 이때 흑암3일이 일어날 때, 아무튼 선에 의해서 온 그 지옥 악령들이 다 풀려난다는 거죠. 지구상에. 그죠? 근데 왜 그 입자가속기가 선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걸 짚어봤던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입자가속기 아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흑암3일 그 악령들이 풀려나는 그 전 세계적인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자가속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 곳곳에 악령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어느 날 한순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그거 하다. 이 악령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뭐 한 그거다. 그러니까 이 148 카드에서 뭐 그죠? 거시기. 뭐 이 사람은 뭐 요강이나 흑암 때는 굉장히 좀 온도는 굉장히 완만하게 유지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전 세계가 일정하게 한 12도, 16도, 그러니까 약간 좀 가을 날씨 뭐 이 정도로 뭐 굉장히 뭐 춥거나 그러지는 않다. 그러니까 물 뭐 충분히 하고 무연 양초 그죠? 준비하고 한데 블라블라인데, 뭐 더 읽어보실 분들은 알아서 이제 더 찾아가지고 되게 방대하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게 백세 시대 전에 났던 거기 때문에 이 코백에 대한 경고도 이미 있었고, 이 대기만 대비 이거 자체가 그거죠. 외계인 대비, 외계인 그 거짓 어젠다인데, 그 영화 노비라는 영화 봤을 거예요. 그 최근에 그 감독이 맨날 겟아웃
겟아웃인가 그 영화도 만들었고 좀 어젠다가 있는 영화만 만들잖아요. 하는데 그 노미라는 영화를 보면 결국은 이제 끌려가가지고 보면은 거의 뭐 그 외계인이 포식자고 인간이 거의 뭐 식량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 UFO를 타게 되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가 제가 경고했던 메시지도 그렇지만 UFO가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2013년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로 타지 마라.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인데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UFO가 나타나면 절대로 탑승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이때는 음모론이겠지 생각을 했겠지만은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고 더 많아질 것 같고 지금 현황으로 볼 때는 그죠?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안개 14팔 카드와 연동되어가지고 이 안개도 좀 대비해야 되고 이 안개가 블루빔에 쓰일지 흑암 3일에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어떤 그 악령들이 전파를 막 널리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물밑 작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숨어 있는 그 악의와 어떤 이 무대 뒤에서 지배하는 어떤 그 악의를 생각해 볼 때 흑암 3일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음모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별한 뭐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일루미나티 의제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냐 뭐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최종 시련에 부딪히게 되고 그게 뭐 여당이 정권을 잡냐 아까 그 뭐였지? 뭐 여당이 정권을 잡냐, 야당이 정권을 잡냐 해가지고 좋은 세상이 오고 나쁜 세상이 오고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예요. 뭐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한다고 해도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악한 외계인이 있던 뭘 하게 했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최종 시험이 대상이 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14팔 카드에도 그렇게 되죠. 이 게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대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14팔 카드 마지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시험,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기는 자의 어떤 커다란 시험에 봉착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그죠? 일으켜 세우는 것도 자기 자신이지만 자기 자신을 수없이 망가뜨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그대 자신을 힘들거나 어렵게 하는 것도 그대 자신이고 흥하게 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대 자신이다. 뭐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유불선을 떠나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긴 자의 길을 가는 게 결국에는 좀 이렇게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영혼 속을 헤매게 되고 한 생각이 그치게 되면은 그것이 곧 피안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그런 말이야. 어떻게 보면 미혹하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나타난 형태가 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은혜로서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 영혼이
비진리장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 끊임없이 뭐 윤회하고 번뇌하고 한순간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 거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그것은 뭐 저한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20대 방문자 갔는데 제가 이제 코백 그 맞지 말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난 안 맞을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너무나 우리나라는 그 코백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그 접종률을 보였지만 그 20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5쯤 됐나? 했는데 나도 의외였던 게 나는 간신히 맞지 않았지만 그 20대가 접종률이 99.5%에서 99.3%인가?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왜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이 든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나도 20대지만 자기 자신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 그런 것 아니었을까. 20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아갈 그 눈치를 제일 살펴야 되고 혹은 가장 인생을 누리고 싶고 뭐 여행도 가고 혹은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연애하려면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는데 또 뭐 백신 패스 뭐 안 되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걸리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활동의 일부를 포기하기에는 20대는 너무 이제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20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야. 이 코백을 안 맞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 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코백을 안 맞는 것도 이게 100분의 1000명 중에 한 5, 6명만 안 맞을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 그 10배, 100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 10만 명 중 10명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지. 인생을 이제 반절 넘게 추정컨대 반절 넘게 살아온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 자신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결국은 그 음모론의 끝은 그렇지 않나. 이 세상의 어떤 탐욕과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 그걸 다 벗어나야, 스스로 이제 벗어나겠다는 어떤 다짐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환락과 맛에 빠지게 되면, 그걸 놓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짐승의 시스템 안에 남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뭐 당장에 안락한 집, 당장에 따뜻한 밥, 당장에 좋은 수입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 중에 뭐 하나도 이렇게 손톱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기가 힘들 거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저 자신도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뭐 투자 영상도 올리고 있고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일부러 내가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뭐 사는 삶을 선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도 있게 살되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돈 이쪽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오로지 막 그쪽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어도 지금 시대가 그것을 더 허락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찢어지게 뭐 가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냥 돈 버는 건 돈 버는 것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한쪽으로 언제든 이런 사건들이 커다란 사건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흑암 3일까지가 당장 2025년에 흑암 3일이 닥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알로이스 일마니오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예언을 따르면 아직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거죠. 이 블로그 내용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고 여기 좀 요약해 놓은 내용이죠.
북극강 나타나면 뭐 붉은 오렌지색,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전역에서 갑자기 오로라, 이 노아라는 기상청, 뭐 이렇게 북극 오로라 여행, 북극강이잖아 오로라.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오로라가 21년 만에 갑자기 이게 2024년 기사잖아. 5월 달에 이렇게 떴었는데 2025년에 이게 뭐 태양 자기장 폭풍이 어쨌거니 뭐니 해갖고 나타난다는데 5년이 되면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점점 이런 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그래갖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오로라가 뜨게 되면 그때 이제 대환난, 이게 시작, 흑암3일, 뭐 6번째 인이 떼지는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025년이 당장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시계, 태엽 시계, 그다음에 이 쓰레기 봉투 이거 사는데 쓰레기 봉투는 뭐 당장 마트 가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태엽 시계는 지금은 어디 뭐 시계방 가도 일부러 찾기는 힘들고 인터넷에서나 구할 수 있고, 또 못하면 해외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나 좀 제대로 된 태엽 시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 돼가지고 이렇게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배송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흑암 3일에 대해서 준비하자고 한다면 좀 이렇게 아까우신 분들도 그냥 치킨 한 마리 생각하시고 이 3만 원짜리 시계 뭐 이렇게 사 두시길 바랍니다. 뭐 저도 이거 샀는데 뭐 나쁘진 않아. 멋스럽고 보면 좀 고급스럽잖아. 그죠? 제 나이 때 이런 시계를 딱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이 먹고 일부러 막 3만 원짜리 시계를 일부러 막 저렇게 막 차고 다니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고급 시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있어 보이려고 산 건 아니고 뭐 그 용도로 샀습니다. 평소에 이거 차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태그도 안 떴죠. 그래가지고 영상 녹화를 위해서 흑암 3일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비닐도 안 뜯었다고. 흑암 3일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봤습니다. 태엽 시계 순수하게 아주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배터리나 수은 전지 없이 이 기계식 톱밥으로만 돌아가는 시계. 저 어릴 때는 그 집에 그 있었어요. 막 태엽 시계. 맞아. 어릴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좀 이렇게 천연 기념물 골동품이 되어 그랬죠. 근데 흑암 3일을 준비하다 보면 양초 비닐봉다리 이 시계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2025년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진사년에 뭐 자미성인 정도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겠지만 메시아가 나온다는 뜻이 뭐겠어. 세계가 그만큼 평안할 때 나오지가 않거든. 굉장히 막 핀치에 몰리고 온 세상 인류가 고통과 고난에 빠질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게 그렇잖아.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을 봐도 그럴 때나 나타나는 게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만큼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만큼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임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는 싸움 잘 해 나가시길 바라며,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 점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기기는커녕 점점 집어삼켜지고 어떤 그 분노와 어떤 광기 들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빙의적 현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마음 단태에서는 빙의 들리는 현상도 하게 되지만 어떤 그 세상을 떠도는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져가지고 자기 자신에 져버리게 되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황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에는 좀 음으로는 또 한동안 안 할 것 같고, 또 이제 밝고 경쾌한 영상으로 좀 찾아뵙기를 고대합니다. 이상 영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리스리 채널의 찰리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